지난해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은 무려 802만 대, 전체 신차 판매량의 10%에 육박합니다. 엄청나게 빠른 성장 속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 길에서 전기차를 보기 어렵지 않고 우리 주변에는 10명 중 3명 정도는 전기차를 구매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관공서 관용차가 아니면 이 전기차를 보기 힘들었던 걸 생각하면 믿기지 않는 빠른 성장세입니다. 이 전기차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하고 떨어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매우 놀랄 것입니다. 사실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보다 훨씬 더 먼저 발명됐다는 사실을 듣는다면 말이죠. 이 전기차는 한때 주류 운송수단으로 각광받다 몰락한 뒤에 100년 만에 우리에게 돌아왔습니다. 이 바퀴의 발명 이래 탈 것을 인력 외의 힘으로 움직이려는 노력은 수천 년간 이어져 왔습니다. 이 배처럼 돛을 달거나 태엽을 감아 움직이는 방식도 고안됐지만 모두 실험에 그쳤고 탈 것의 동력원은 오랫동안 인력 또는 말이나 소 같은 동물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죠. 이 산업혁명을 거치며 기계장치를 사용해 추진하는 탈 것을 만드는 노력은 조금씩 결실을 보기 시작했고 이 증기기관 자동차가 등장한 18세기 초부터는 이 많은 발명가들이 자동차의 상용화를 위한 연구에 뛰어듭니다. 같은 시기 기관 외에도 전기로 구동하는 전기 모터가 발명되면서 이 모터로 구동하는 전기 자동차도 하나둘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 세계 최초의 전기 탈 것은 1832년 스코틀랜드의 발명가인 로버트 앤더슨이 최초로 발명한 전기 마차입니다. 1차 전지를 사용한 이 전기 마차의 치명적인 단점은 바로 재충전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번 배터리를 소진하게 되면 배터리 자체를 교체해야 하죠. 하지만 가솔린 자동차가 최초로 발명되기 무려 반세기 전에 개발됐다는 점에서 이 당시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죠. 반복적인 충전을 통해 사용할 수 있는 2차 전지가 1859년 프랑스에서 발명되며 이 전기차의 잠재력도 크게 높아집니다. 1881년에는 프랑스의 귀스타브 트루베가 세계 최초로 사람을 태울 수 있고 재충전이 가능한 3륜차를 발명해 공개했습니다. 이 차는 비대칭 구조로 왼쪽의 큰 바퀴가 모터와 연결돼 구동력을 전달하고 오른쪽 앞바퀴로 조향하는 방식이었는데요. 비록 특허 출원과 상용화에는 실패했지만 트루베의 전기차는 칼 벤츠의 3륜 내연기관차 이 파덴트 모터바겐보다도 5년이나 빨리 등장한 것이었습니다. 이 트루베가 3륜차를 선보인 뒤에 몇몇 엔지니어와 발명가들은 이 전기차의 가능성을 주시하기 시작합니다. 이 런던 지하철의 전동화를 추진한 영국의 발명가 토마스 팔커는 전기 모터가 매연을 내뿜는 증기기관을 대체할 것으로 보고 1884년 영국 최초의 전기차를 만들어 시판합니다. 이처럼 초기의 전기차 산업은 프랑스와 영국이 주도하는 형국이었습니다. 1886년 내연기관 자동차가 등장했지만 내연기관차가 처음부터 혁신적인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앞서 증기기관 자동차와 전기차가 이미 도로 위를 돌아다니는 상황이었고 그나마 가장 주류였던 이들 세 종류의 자동차는 각자 장단점이 있어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태동하는 자동차 산업에서 치열하게 경쟁합니다. 확실한 건 1900년대 초까지만 해도 이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보다 훨씬 대중적 인기를 끌었다는 것입니다. 이 초기 내연기관은 지금보다 훨씬 시끄럽고 고장도 잦았습니다. 이 대규모 석유 시춤에 정유 산업이 정착되기도 전이라 이 가솔린 가격도 상당히 비쌌죠. 그런데 반해 전기차는 매우 조용하고 상대적으로 고장도 적을 뿐만 아니라 이미 대도시에는 전력망이 깔리기 시작했던 시기라 충전도 너무나 용이했습니다. 어려운 변속기 조작법을 익힐 필요도 없고 낑낑거리며 핸들을 돌려 시동을 걸 필요도 없었으며 이 증기 자동차처럼 보일러를 데우느라 1시간씩 물을 끓이지 않아도 됐죠. 어차피 당시 교통 환경에서 차를 타고 장거리를 이동할 일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 짧은 주행 가는 거리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전기차는 그야말로 최적의 도시명 교통수단이었습니다. 게다가 복잡한 내연기관이나 증기기관이 없으니 이 대량 생산도 훨씬 더 빨리 시작됐습니다. 1902년 스투드베이커가 미국 최초의 대량 생산 전기차를 선보였고 영국에서는 1897년 택시용 전기차가 대량 납품됩니다.
이 1900년 기준 미국에 등록된 전기차는 33,842대에 달했고 전체 자동차 중 전기차의 비율은 무려 40%로 내연기관차의 2배에 육박했습니다. 이 전기차의 첫 번째 황금기라 할 수 있었죠. 하지만 전기차의 황금기는 갑작스러운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1910년 최초의 전기식 시동장치가 출시되면서 내연기관차의 가장 큰 문제였던 시동의 번거로움을 해소했고 이 자동차의 고성능화와 도로망 발달로 장거리 운행이 가능해지면서 이 주행거리가 짧은 전기차는 조금씩 쇠퇴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텍사스, 오클라호마, 캘리포니아 등 미국 여러 지역에서 석유가 발견되며 기름값이 저렴해지고 주유소도 곳곳에 지어져 내연기관차의 운행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무엇보다 전기차의 몰락에 쐐기를 박은 건 헨리 포드의 모델 T 대량 생산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극도의 생산 효율화와 원가 절감을 통해 자동차의 대중화를 추구했던 모델 T는 1908년 출시된 뒤에 매년 더 저렴해졌고 1913년에 이르러서는 전기차 대비 절반의 가격에 살 수 있게 됐습니다. 반면 전기차는 배터리의 성능이나 충전 속도를 향상시키는 게 거의 불가능했고 결국 배터리 때문에 몰락했죠. 네, 그렇습니다. 전기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터나 다른 부품들이 아닙니다. 바로 배터리죠. 이 배터리가 전기차의 핵심으로 심장과도 같은 부위인데요. 2023년 전기차가 제2의 황금기를 맞으며 이제는 내연기관차가 전기차를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인 성능을 장착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바로 그 중심에는 한국의 LG 에너지 솔루션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일본의 파나소닉에 배터리 주문을 몰아줬던 압도적인 전기차 1위 기업 테슬라가 일본을 버리고 LG 에너지 솔루션과 파격적인 계약을 맺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기존에 미국에 1조 8천억 원 정도를 투자해 배터리 공장을 짓기로 했는데 최근 테슬라와 비밀스러운 만남을 수차례 갖더니 기존 계획보다 무려 4배나 더 많은 7.2조 원을 투자해 북미의 세계 최대 규모의 배터리 공장들을 여러 개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2년 뒤 이 엄청난 규모의 배터리 공장이 완공되면 이 테슬라뿐만 아니라 루시드, 리비안, 프로테라 등 미국 전기차 회사들에 모두 공급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중국의 CLTL은 기술력이 한참 부족하고 일본의 파나소닉은 LG 에너지 솔루션처럼 과감한 투자를 하지도 못하고 있어 LG 에너지 솔루션이 조만간 압도적인 세계 1위를 하게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점치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전세계 전문가들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삼성전자마저 뛰어넘을 것이라는 이 파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압도적인 세계 1위 전기차 회사 테슬라뿐만 아니라 푸조, 시트로엥, 피아트, 크라이슬러, 지프, 마세라티 등 그룹 산하의 완성차 브랜드 14개를 소유한 스텔란티스도 LG 에너지 솔루션을 선택했습니다. 심지어 내연기관차 세계 1위인 일본의 토요타와 일본 2위인 혼다도 모두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를 쓰기로 하는 등 심상치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삼성전자마저 뛰어넘어 앞으로 10년 동안 한국의 경제를 책임질 것이라는 다소 파격적인 발표를 내놓았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삼성전자를 뛰어넘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테슬라 때문만이 아닙니다. LG그룹이 애플카 협업을 위해 전사적인 협의체를 꾸려 대응에 나섰습니다. 애플카 협력은 애플 측의 제안으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LG그룹은 최근 LG전자를 주축으로 LG에너지솔루션, LG이노텍 등이 참여한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LG그룹은 애플카의 사업 모델을 논의하고 한 발 더 나아가 개발과 생산 시나리오까지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재계 관계자는 애플이 LG 측에 협업 가능성을 제안했다라며 현재 큰 틀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협업 시나리오는 계속 수정되는 상황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애플카는 이르면 2025년 출시됩니다. 이 일정대로라면 올해는 부품 공급망을 확보할 예정인데 애플의 자체 브랜드 자율주행 전기차에 관련한 세부 정보가 올해 발표된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22일 자동차 전문지 오토에볼루션에 따르면 애플은 애플카 개발과 생산 과정에서 다른 자동차 기업과 협력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해당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직 배터리만 한국의 에너지 솔루션과 협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대거 적용된 애플카가 출시되면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은 또 한 번 지각 변동을 맞이하게 됩니다. 모건 스탠리는 애플카가 진정한 게임 체인저라며 테슬라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애플과 테슬라,
누가 승리하든 항상 웃고 있는 것은 한국의 LG 에너지 솔루션이죠.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